야심한 밤, 젊은 여성 홀로 사는 집에 두 남자가 서 있다. 그리고 그들은 초인종을 누른다. 게다가 문까지 두드리며 열어달라 소란을 피운다. 그들의 정체는 기자였다. 2019년 9월 2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기자간담회 발언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런데 애초부터 명백한 허위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그런 비판을 하고 공격을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를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그것이 저희 딸아이와 관련되어 있을 때는 너무 힘듭니다. 네, 저 하고 지금 저희 딸아이한테 밤 10시 심야에 혼자 사는 딸아이한테 집 앞에 오피스텔 앞에 밤 10시에 문을 두드립니다. 남성 기자 둘이 남성 두드리면서 나오라고 합니다. 그럴 필요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야 하는 것입니까? 저희 아이도 저희 아이가 그 당시에 장학금을 받았다는 것, 그 당시에 외국 유학을 저와 같이 오랫동안 유학시절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영어를 잘해서 글로벌 전형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글로벌 전형에 전혀 기회가 없었던 흑수저 청년들에게는 미안합니다. 유학 기회가 없었던 청년들에게도 미안합니다. 근데 저를 비난해 주십시오.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해서 나름 좀 무관심한 아빠였기 때문에 자기 나름 열심히 해서 인턴도 하고 뭐도 하고 영어 시험 공부도 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저를 비난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제가 어느 언론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집 앞은 괜찮습니다. 근데 딸아이 혼자 사는 집 앞에 야밤에는 가주지 말아 주십시오. 밤에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지. 저희 아이가 벌벌 떨면서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제가 언론인 여러분께 정말 이거는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난해 주십시오. 그들은 기자란 탈을 쓴 악마였다. 주차를 하고 차에서 내리는 조국의 딸에게 돌진하여 다리가 차문에 끼어 피가 나고 멍이 들게 만들기도 하였다. 사과는커녕 그 상태에서 그녀의 영상을 찍었다. 당시 저 둘 외에도 여러 남성 기자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딸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 보안문을 통과하여 딸의 방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방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고 소란을 피웠다. 딸이 경비를 불러 퇴거를 요청했으나 저들은 버티고 진을 쳤다. 그럴 때마다 딸은 몇 시간이고 집 밖을 나가지 못했다.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등 여러 사람들이 같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은 공동출입문을 통한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공동주택은 거주자만 드나들 수 있도록 공동출입문의 비밀번호 등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외부인은 허락 없이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열어놓은 공동출입문을 따라 들어가 초인종만 눌러도 주거침입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공동주택의 경우 거주자의 허락 없이 공용 엘리베이터나 계단만 이용해도 주거침입으로 보고 있다. 법원은 주거침입죄를 주거를 전용 공간에 한정하지 않고 공용주택에 침입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해 아주 폭넓게 보고 있다. 지난 2013년에는 아파트 출입문으로 들어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른 40대 남성에게 징역 6월이 선고됐기도 했다. 조선일보의 한 남성 기자는 조국의 딸이 중요한 시험을 보는 날 학교 시험장 입구에서 딸은 물론 딸의 동료들에게까지 질문을 던졌다. 게다가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에는 여자 화장실까지 따라가 질문을 하며 답을 요구했다. 그러고는 기사를 써댔다. 조국은 단지 딸에게 견디고 참자라고만 했다 한다.
저들이 말하는 국민의 알 권리는 무엇일까? 한 가족의 일거수일투족을 스토킹하는 것이 진정 공익 목적을 위한 취재 행위일까? 저들은 흡사 파리떼와 같았다. 수많은 기자가 새벽부터 심야까지 조국의 집 앞에 소위 뻗치기 취재를 한 것도 모자라 망원 렌즈가 달린 카메라를 통해 조국 집안을 샅샅이 들여다봤다. 특히 조선일보, TV조선, 채널A 기자는 조국 가족이 외출 시 스토커처럼 따라다녔다. 저들은 아파트 현관 보안문을 몰래 통과하여 계단 아래 숨어 있다가 조국 일가가 지나가면 갑자기 튀어나와 질문을 던졌다. 조국집 현관 앞까지 올라와 초인종을 집요하게 누르고 참다 못한 가족 구성원이 문을 열면 카메라를 들이댔다. 심지어 조국 일가가 차에 타려 하면 차 문을 붙잡고 차 문을 닫지 못하게 막아서기도 했다. 더군다나 더 팩트 기자는 휴일 집 앞에서 잠복하고 있다가 가족이 모처럼 외출해 금방 브런치 식당에서 식사하는 모습을 찍어서 단독 포착이라고 올리기도 했다. 저들이 말하는 취재 자유와 기자 정신은 그렇게 한 가족을 피폐하게 만들었다. 언론이 핍박받았던 군사 정권으로부터 이명박근혜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언론이 통폐합되고 펜을 부러뜨리고 입을 막았으며 기자들을 한직으로 내쫓은 것도 모자라 구조조정이란 미명하에 생계를 끊어버리기도 했다. 그런 언론을 위해 민주진보 진영은 언론의 자유를 지키려 혼신의 힘을 다해 함께 투쟁했었다. 그런 결과로 정권이 보도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고 기사를 검열하고 기자를 사찰하고 연행하던 암흑기를 끝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언론은 세계에서 언론 자유도가 가장 높은 말 그대로 아무런 통제조차 받지 않는 날개를 달았다. 현재 어느 언론, 어느 기자가 문재인 정부를 두려워할까? 정치적 민주주의는 안착한 반면 권위주의 정권에 부역하며 민주주의를 허울로 만들었던 세력이 아무 거리낌 없이 문재인 정부를 독재, 전체주의라고 비방할 수 있는 현실 자체가 문재인 정부가 독재, 전체주의를 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언론은 사주와 광고주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눈치 보지 않는 강력한 사회적 강자가 되었다. 그리고 자신들의 아젠다와 이해관계에 따라 재벌이나 검찰과 연대하여 선출된 민주정부를 흔드는 사회적 권력으로 움직이고 있다. 지금의 언론은 이명박근혜를 거쳐 대기업에 종속돼 그들의 입장에서만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 언론사 사수들은 대다수 대기업 일가가 차지하고 앉아있다. 이미 공공의 목적성은 사라진 지 오래다. JTBC와 중앙일보 등 중앙홀딩스는 삼성 이건희 회장의 아내인 홍라희 씨 동생인 홍석현 씨와 그 아들 홍정도가 각각 회장과 대표이사이다. 조선일보와 TV조선은 이미 오랫동안 언론 재벌인 방씨 일가가 운영하고 있다. 방상훈 사주와 동생 방송훈, 사주 아들 방정호 등이 이미 수많은 범죄 혐의에 휘말렸어도 저들은 단 한 줄의 기사도 쓰질 않았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악명이 높았던 인촌 김성수는 일제시대 당시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에 학병 찬양 선전 선동글을 기고했으며 조선임전보국단의 발기인 등에 참여했다. 그는 고려대학교를 설립했고 동아일보를 설립했다. 김성수, 김상만, 김병관에 이어 그들의 자손인 김재호 씨가 동아일보와 채널A의 대표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의 친동생인 김재열 씨가 제일기획 사장이며 그의 아내는 삼성 이건희 회장의 딸인 이서연 씨다. 삼성은 1995년 200억 규모로 삼성언론재단을 만들어 매년 수백억 이상을 언론인에 지원하고 있다. 삼성은 언론인 광고주 중에 탄현탑이며 LG 또한 LG 상남언론재단을 통해 언론인들을 지원한다. 이 두 재단은 오랫동안 소위 언론 장학생들을 키워왔다. 언론인들 중에 선발하여 해외 유학비 일체 등을 지원해주고 있다. 현대그룹은 이미 이들 기업보다 10여 년 전에 먼저 관훈클럽 신영연구기금이란 언론인 지원재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재단은 명예로운 언론인상 채정, 신문방송 특별기획 취재 지원, 언론인 안식년 지원, 언론인 해외연수 유학 지원 등 언론을 장악해 본인들 기업 운영의 원활함을 위해 오랫동안 활용해 오고 있다. 언론계를 재정적으로 도와야 언론 영향력이 막강해져 자신들 기업 운영에 탈이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이들 대기업은 조선중앙동화 등 유력신문과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 경제지, 지상파 방송 3사의 지원이 집중되고 있다. 재벌의 자금력을 이용해 영향력 있는 언론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언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돈을 쓰고 있는 것이다. 언론은 헌법에 직시되어 있지 않는 실질적 권력이다. 언론은 사생활을 캐물어도 고발당하지 않았다.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이다. 언론은 이런저런 많은 개혁이 필요 없다. 딱 두 가지만 하면 된다. 바로 사실과 공정이다. 이는 스스로 자발적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독자는 언론을 불신하고 외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공적 미디어가 공공정보를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니 사람들은 유튜버가 말하는 한 개인의 말을 믿어버리는 웃지 못할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언론은 정치단체가 아니다. 그렇기에 성문 권력처럼 제도화할 수 없다. 불문 권력이기 때문에 제도로는 규제 및 통제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과거 군사정권의 언론 통제와 같아지기 때문이다. 언론의 제도는 언론의 양심이다. 언론인 개인 한 명 한 명이 제도라 여기고 생각해야 하며 공공의 마인드로 늘 균형과 절제를 통한 사실에 입각한 논조를 써야 한다. 기업, 검찰, 힘있는 기득권 등 일방의 입장에 올라타 사심으로 작성된 기사는 결국 쓰레기 취급을 받을 것이며 저들의 대변일 뿐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제 사건만큼 중요한 의미 있는 다른 사건, 예컨대 재벌 일가 또는 언론사 사주 일가의 범죄 혐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배우자, 최측근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취재하지 않나라고 페북에 글을 남겼다. 우리는 이제 언론 자유의 한계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법으로 성문화하고 조직을 정비하는 검찰개혁조차 초입부터 이렇게 수많은 난관에 부딪히며 강한 저항과 많은 악재 속에 힘에 겨운데 언론개혁은 시작은커녕 날이 갈수록 그 도가 지나치다 못해 언론 권력을 넘어 언론 제국을 만들어가고 있다. 어느 한 개인, 조직, 단체, 정당,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마음대로 날려버릴 수 있는 언론 왕국. 이제 그 돈의 고리를 끊어내어 손을 봐야 한다. 형사소송법 212조에 의하면은 안에 나이든 여자분. 어린 여자분 어디요? 나이든 여자분. 돈은 누가 줬어요? 돈은 누가 줬어요?